여름이면 등골까지 싸늘하게 만들어주는 남양 특집, 미스터리 특집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도 어릴 때는 정체불명의 도깨비 불이 찍힌 사진, 춘가에서 찍힌 어린아이의 유령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으스스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본다면 분명 조악하게 짜깁기 한 사진일 텐데요. 그 시절에는 정말 이 세상에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발명의 초창기에는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비싸고 어려웠는데요.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가짜 심령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심령사진을 비롯한 가짜 사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을 통해서 뉴스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진기자 김경훈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보도사진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연출이나 왜곡과 같은 조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진으로 전달한다는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는 다르게 수많은 가짜 사진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이러한 가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중 하나는 바로 심령 사진일 것입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대상이 촬영되어 있다는 이런 사진들은 전형적인 가짜 사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진 속에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진을 촬영할 때 내 눈앞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내 뇌가 주 피사체에 집중을 하느라고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빛의 난반사라든가 저속의 셔터 스피드, 그리고 카메라의 흔들림 혹은 조작 실수 등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사진 속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심령사진이다 하고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은 심령사진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사물의 윤곽이 불투명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스스로 이어붙여서 익숙한 사물로 인식하는 시각 보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파레이돌리아라고 합니다. 구름이나 나무, 벽지의 무늬 등 복잡한 무늬가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어떤 특정한 패턴이 마치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얼굴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 친구를 적과 구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 미세한 변화로부터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의 DNA에는 불확실한 이미지 속에서 본능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해서 그럴듯한 심령사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이 발명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19세기 중반에는 2장 이상의 필름을 겹쳐서 인화하거나 한 장의 필름에 2번의 노출을 주어서 사진을 찍는 이중 노출 촬영 기법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1860년도에 미국의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윌리엄 멈너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사망한 그의 사촌의 영혼을 불러내서 자신과 함께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중 노출 사진을 이용해서 가짜 사진을 만든 뒤에 죽은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온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시대적으로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사랑했던 연인과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윌리엄의 사진 스튜디오는 문정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윌리엄의 사기 행각은 매우 단순하고도 대담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예약한 고객의 집에 주소를 미리 알아낸 뒤에 몰래 침입하여서 죽은 가족들의 사진을 훔쳐냈고요. 이를 가지고 이중 노출 사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런 얄팍한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시 사진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발명품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사진에 찍히면 혼을 빼앗긴다고 믿던 시절이었던 걸 감안하면 당시에 미국인들이 속아 넘어간 것도 그리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인들 중에도 그에게 이러한 영혼 사진을 의뢰하곤 하였는데요. 그 중에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살당한 후에 슬픔에 빠져있던 메리 토드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녀는 정말로 링컨의 영혼이 강림해 왔다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링컨의 영혼을 촬영했다는 이 사진은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객의 사진을 훔칠 때 실수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훔친 적도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찍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심령 사진의 인기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죽은 가족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나머지 그의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 같은 가짜 사진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남을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가짜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밋 롬니라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역사상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세 번째로 재산이 많은 갑부였고요. 이로 인해서 빈민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 정치가라는 프레임에 쓰여서 고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거 캠페인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지지자들의 아이들에게 롬니라는 자신의 성에 철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순서를 잘못 세워서 롬니가 아닌 머니라는 글자의 순서로 당시 소셜미디어에서 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부자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롬니에게 씌우는데 더욱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롬니는 아이들을 제대로 세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M과 O의 순서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이 조작된 사진임은 금세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니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은 이 사진을 계속해서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사진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5년 오움 진리교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일본 도쿄에서 벌였던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사건일 것입니다. 3월 20일 아침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가 살포됐습니다.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신경작용제 살인가스로 확인됐는데 13명이 숨지고 6,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1980년대 아사하라 쇼코라는 남자가 만든 오움 진리교는 처음에는 요가 수행 단체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추종자들이 늘어나면서 종교단체의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요. 오움 진리교에 빠진 이들은 재산을 모두 헌납하고 직장도 그만둔 채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고요.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돕던 변호사 일가족은 아사하라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암매장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인 독가스 테러 공격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교주였던 아사하라 쇼코는 어떻게 수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에는 그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는 가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사하라 쇼코에게는 공중부양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카메라에 고속 셔터로 찍어서 그 순간을 포착하면 마치 공중부양하는 듯이 보이는 사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이런 장난을 치며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은 대부분이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일본 사회는 경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엘리트들까지도 왜 이런 단순한 가짜 사진에 속아 넘어갔던 것일까요? 거품 경제 속의 일본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사회에 발을 들인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신적인 빈곤과 방황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안식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초능력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공중보양 사진이라는 가짜 사진은 잘못된 믿음의 시각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진은 사실을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사진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사실만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야생곰을 촬영하던 사진 기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달려들자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알려진 사진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웃음을 자아내는 사진이지만 사진 속 당사자들에게는 가슴 떨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진은 가짜 합성 사진입니다. 오늘날에는 한쪽에서는 계속 가짜 사진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가짜 사진을 식별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중에 하나가 구글에 있는 Reverse Image Search라는 기능입니다. image.google.com에 들어가시면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 속에서 곰만 따로 떼어내서 검색을 해보시면 조작된 합성 사진이 나오기 훨씬 전에 미국의 어느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곰 사진의 원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진을 만든 사람도 인터넷상에서 곰 사진의 원본을 찾아내서 다른 사진과 함께 합성을 해서 이런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이죠. 가짜 사진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진 속의 디테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진 속 남성들의 손에 들려있는 카메라와 장비들을 자세히 보시면 야생 생태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진 속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방법입니다. 사진 속의 이야기가 왠지 낯설고 수상해 보인다면 그 사진 속 이야기를 믿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정보도 찾아보시고 상식의 선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신다면 가짜 사진에 속아 넘어가거나 피해자가 되는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